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소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리락 전날 종가가 27,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락이 적용돼서 1,833원이 기준가가 됐고요. 자, 권리락 전날 종가로 만약에 27,500원에 한 주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다음날 시세가 1,833원이 돼서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93.33%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매수 금액은 27,500원, 보유량은 한 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93.33%, 평가 잔액 1,833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권리락이 시작됐을 때 권리락 당일 시초가부터 갑자기 점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고 함정입니다. 자, 기준가 1,833원에서 상한가를 가면 2,380원이 됩니다. 자, 권리락으로 가격은 줄어들었지만 신주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총이 낮아지면서 권리락 착시 효과처럼 시총도 낮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시총이 232억이 됐었고요. 근데 이때 가격은 1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신주 14주는 상장이 안 됐으니까 실제 시총은 15배 높은 3,480억 정도가 되죠. 자, 이걸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상한가는 3,090원이고 권리락 시총은 302억, 그러나 실제 시총은 4,527억. 다음 상한가 4,015원, 권리락 시총 3,392억, 실제 시총 5,882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중물량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이런 권리락 시총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 무중물량이 상장되고 나면 실제 시총이 표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1대 14의 무상증자만을 발표를 했는데 시총이 말도 안 되게 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기업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리스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시총이 1조를 넘기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머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길어야 이 거래일 남았다고 보고요. 자, 폭락은 당연한 겁니다. 자, 무증의 법칙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장일 직전에는 주가를 기준가로 되돌려 놓는다 라는 건데 소룩스의 기준가는 1083원이죠. 1833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둬야 할 초점이 신주가 상장될 때쯤 얼마일까가 아니라 구주를 얼마에 팔아야 할까, 기존 보유 물량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소룩스는 권리락 효과로 상승 이후 무슨 일로도 상승의 이슈가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작전이고 함정이죠. 장기 투자할 종목은 더더욱 아니고요. 자, 무증 때문에 들어온 수급이 많기 때문에 딱 무상증자만 이용하시고 빠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기존 보유 물량 매도가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기존 보유 주식을 만약에 내일 상한가로 8,800원에 팔게 된다던가 아니면 다다음날 모레까지 상한가를 가서 11,440원에 팔게 된다면 신주는 기준가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장일에 기준가까지 주가가 내려와서 1,833원에 14주를 팔게 된다. 자, 이때 물량이 쏟아지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1,700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존에 뭐 100주를 27,500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27,500원보다 높을 수는 없죠. 자, 무상증자를 발표한 건 이때고 이때는 최고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27,500원에 100주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내가 투자한 금액은 275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440원에 9주를 전량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114만 4천원을 건지게 됩니다. 그죠? 자, 보기 쉽게 계산기를 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산 금액 275만원이다. 자, 근데 여기서 11,440원에 9주를 전량 매도한다라고 하면 114만 4천원이 되죠. 114만 4천원을 건지게 된 거고 이게 이익금이고 이거는 손실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60만원인 상태인데 이제 이 손실은 신주에서 메꾸는 거죠. 자, 이번 무상증자는 한 주당 14주를 줍니다. 자, 그럼 10주면 140주죠. 100주면 1400주고요.
자, 우리가 100주를 샀다고 가정하고 기준가 이하보다 낮게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1,700원에 신주를 전량 매도한다라고 하면 자, 얼마냐? 1,700원 곱하기 100주를 샀다고 가정했으니까 1,400주. 자, 그럼 238만 원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익금은 자, 구주를 판매한 금액 114만 4천 원, 그리고 신주를 판매한 금액 238만 원 해서 종합적으로 275만 원에 100주를 사서 결국 352만 4천 원을 만들어내게 되고, 수익금은 77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주만 매도를 잘한다면 상장일날 기준가 이하로 돌아가더라도 결국 이익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익으로 마감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 물량을 최대한 고점에 넘겨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게 짧으면 내일, 길어야 모레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상장일 전 조정은 필연적인데, 조정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수익의 기회는 날아가고 손실이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커지는 겁니다. 가장 크게 손실을 메꿔야 할 기존 보유 물량까지 손실이 나게 되니까, 구주까지 손실이 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카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근거로 짧으면 내일, 길면 모레라고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자, 일단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응하셔야만 살아남습니다. 자, 그리고 짧으면 내일, 길면 모레라고 했지만 짧으면 오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 플랜 B는 있습니다. 자, 각각 평단과 보유 수량이 다르기 죄송합니다. 평단과 보유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세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자, 이 부분까지 카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건 권리 공매도입니다. 자, 없는 주식을 먼저 판다는 게 공매도죠. 자, 권리 공매도는 상장 예정인 주식을 이틀 전에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상장일이 1월 26일이죠. 자, 그 2거래일 전인 1월 24일이 실질적인 무상증자 물량 상장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날 1월 24일 날 정규장 시초가는 .하로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을 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권리 공매도 날짜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김복덕 전 대표는 같은 날 무상증자로 3천만 주가 들어옵니다. 단순 투자 명목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의 이 소록스 지분 스왑을 말씀을 드렸을 때, 아리바이오의 시총이 낮아지고 소록스의 시총이 높아질수록 정재준 대표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기업의 가치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무상증자 때문에 매일 시총이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상증자는 철저하게 누군가를 위한 계획인 겁니다. 주주 환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투자 위험 종목 지정도 도구로 활용될 겁니다. 제가 앞전에 무증의 상장일이 다가오면 기준가를 맞춰놓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준가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 과정에는 투자 위험 딱지를 떼기 위함이다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좋지 않습니다. 자,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하려고 투자 위험, 투자 경고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정을 상장일 근처에 맞춰 두는 거죠. 자, 참고로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 한 단계 내려가서 투자 경고가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투자 위험 해제 최초 판단일이 1월 17일인데, 자, 이 최초 판단일 일주일 뒤가 무상증자의 권리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날짜입니다. 자, 카톡방에서 투자 위험 해제 요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흔적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구주 기존 보유 물량을 최대한 고점에 팔아야만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구주를 방치한다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겁니다. 자, 내일, 길어야 모레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실시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도 타점
근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참여 코드도 없기 때문에 누르시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퇴장도 가능하십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이 될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